밑에 보시면 디폴트 해서 얘네들 보여지죠? 패널 확인돼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디폴트에서 오른쪽 패널 화살표 모양을 클릭해봐요. 자, 여기에서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그냥 디폴트로 지금은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우리가 뭐 지금은 레이어를 거의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로 이용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도 되고요. 이펙트 앤 프리셋을 클릭해서 보시면 얘가 다양한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되세요? 그리고 윈도우 메뉴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에센셜 그래픽이라는 게 보이시죠? 찾았나요? 클릭. 이 스탠다드로 해야 되나? 잠깐만, 우리 스탠다드 한번 해보십시다. 오히려 패널이 스탠다드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스탠다드로 기준으로 하시고, 자, 인포 패널은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해서 이렇게 클로즈 패널 하시면 되고, 여기 프리뷰는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정렬을 더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프리뷰에서 이거 미리 보기가 그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있어요. 단축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렬도 여기 위에 이렇게 있어요. 정렬은 조금 쓰실 것 같죠? 스크롤 이렇게 내려서 얘네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자, 밑에 속성 패널 보이시나요? 이펙트 프리셋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쓰면 되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지금 당장 쓰실 게 아니니까 클로즈 패널. 속성 패널로 여기 되어 있는데 프로퍼티스로 되어 있는데요. 얘네 속성은 우리 그동안에 사용하셨던 거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와 이펙트 컨트롤 보이시죠? 이펙트 컨트롤은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되고, 얘는 화면이 컴포지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스 뷰가 없어요, 여러분. 소스 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작업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단이 타임라인인데 얘가 레이어예요. 여기 아래에 보여지는 얘네가 레이어인데, 우리 PSD 파일 먼저 불러올게요. 책에서는 어디냐면 37페이지. 여기 옵션 창 클릭해서 보면 그 세이브 체인지로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긴 스탠다드는 스탠다드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뉴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을 할게요. 괜찮죠? 여기 스탠다드 옆에 세모창. 그래서 세이브 뉴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시고요. 본인 이름 하세요. 그냥 아니면 기본 설정으로 해주셔도 되고. 오케이. 되셨나요? 이거 패널 변경이 된 상태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 패널 변경을 내가 이렇게 쓰다가 다른 걸로 변경을 했는데 그걸 기본 설정으로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하셔서 세이브 체인지 워크스페이스 하시면 돼요. 이거는 프리미어에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포토 일러는 아직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시다 보면 패널을 많이 바꿔서 쓰시다 보니 그렇고요. 여기 컴포지션은 솔직히 이렇게 크실 필요가 없어요. 클 필요가 없어서 창을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이따가 이펙트 컨트롤 사용을 하실 때 조금 필요할 수 있어서. 확인되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패널은 소스를 가져오시는 곳이고, 위에는 도구바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안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요거 카메라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스냅은 마찬가지로 그 스냅 붙여서 하는 거. 그리고 위에 상단 메뉴는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컴포지션이거든요. 시퀀스 대신 컴포지션이 저와 같이 이렇게 있어요. 단축키도 똑같아요. 컨트롤 N. 그리고 레이어 메뉴가 얘는 또 나와 있어요. 별도로. 그 일러에서는 타입에서 텍스트가 있는데 얘는 요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펙트는 여기에도 있고 오른쪽에 얘한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는데 키프레임이나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어에서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게 솔직히 까다로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단축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쓰실 수 있구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에 더블 클릭하세요. 우리 책 자료 들어가세요. 수업 자료에 에펙에 책 자료 들어가면 02 폴더 보이시죠? 자, 시퀀스 들어가, 왜 시퀀스밖에 없나요? 02에? 나 왜 안 보이냐? 이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캔슬 해주시고 컨트롤 눌러서 클릭해봐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컨트롤 여기 타임바 컨트롤 클릭하면 이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컨트롤 클릭 하시면 타임바로 나오죠. 이 상태로 타임바 나오신 타임코드 나온 상태에서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 해주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푸티지로 나와요. 여기 시각. 지금은 이렇게 타임으로 하고 나중에 프레임으로 할 거예요. 자, 되셨어요? 네. 검정으로 나오죠. 우리가 아까 컴프 배경을 검은색으로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컴포지션 세팅 들어가면 얘 단축키가 컨트롤 K입니다. 여기선 요거 자주 쓰니까 확인하세요. 컨트롤 K 하세요. 그러면 위에 컴포지션 이런 푸티지로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밑에 백그라운드 컬러 보이시죠? 얘를 여기에서는 일로하고 살짝 동일해요.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하시던 실제로는 투명한 애예요. 오케이. 확인돼요? 자, 투명하다라는 게 어떤 걸로 보시면 되냐면 컴포지션 여기 패널에서 보면 여기 투명한 애 보이시죠? 클릭해서 보면 투명한 애 보이시나요? 찾았어요? 다시 체크해서 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배경색 있는 거라 보시면 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작업을 할 건데 푸티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PSD 임포트 보이시죠? 자, 이거는 지금 이미지 불러오는 작업이에요. PSD 임포트를 임포트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푸티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시퀀스로 가져오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얘네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냐면 레이어 스타일을 작업을 하신 경우에 그거 수정을 할 건지 물어봐요. 그러면 이건 대표적으로 어떨 때 쓰시면 좋냐면 우리 텍스트가 있고 뒤에 네온사인 효과로 네온사인이 깜빡깜빡 할 때 있죠. 그런 거 사용하실 때 에디터블 레이어 스타일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레이어 스타일 선생님 변경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푸티지로 하시면 돼. 얘는 스타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푸티지로 가져올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하세요. 그랬더니 PSD 임포트 해서 나오죠. 요게 나오고 밑에 PSD 레이어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봐요. 레이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확인되나요? 이 방법 정말 많이 써요. 자, PSD 임포트를 엔터 해주시면 혹은 텍스트 위에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자, 얘네 이름을 컴포지션 해주세요. 자, 컴포지션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컴포지션은 밑에 이 지금 레이어에 있는 걸로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라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봐요. 따닥. 그러면 짜잔 해서 여기 컴프가 만들어지면서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확인돼요? 그래서 얘는 포토 일러하고 엄청 궁합이 잘 맞는 애예요. 자, 카 선택해봐요. 카. 그러면 앞에 레이어에서 눈 감겼다가 껐다가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운딩 박스가 저와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컴포지션에 불러오는 경우는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컴포지션으로 가져오면 이 푸티지 사이즈가 전체 사이즈예요. 확인돼요? 밑에 레이어 2도 눈 감겨보세요. 뭐가 있나? 그럼 말풍선이죠.
말풍선이 클릭해서 보면 여기 바운딩 박스가 전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래그하면 이렇게 위치 조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카도 선택해서 하시면 하실 수 있고. 됐어요? 그런데 요게 딱 요것만 박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 전체 푸티지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오는구나 확인돼요. 오늘은 이제 요런 설명을 조금 해줄 건데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에 사이즈에 맞춰서 딱 가져오는 게 제일 베스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블 클릭. 여러분들이 그래서 PSD로 만든 배너들 있잖아요. 그거 여기서 애니메이션으로 금방 하세요. 자, PSD 임포트 선택하고 임포트 클릭하시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얘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확인되나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똑같이 컴프로 불러와요. 대신 레이어 사이즈에 맞춰서 사이즈가 다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레이어에 맞춰서. 자, 그래서 리테인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는 어차피 스타일 없으니까 머지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스타일을 변경을 해서 하실 거면 위에 있는 애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오케이.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설명 안 드려요? 자, 오케이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다시 엔터 해서 컴프 사이즈 그냥 컴프 사이즈로 할게요. 됐을까요? 자, 컴프 사이즈를 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밑에 타임라인 패널에 저희 컴프가 1, 2, 3 해서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카 클릭해봐요. 그러면 글씨 이렇게 만들어지죠. 위치 이동 이렇게 해볼게요. 바운딩 박스 요만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솔직히 이렇게 회전시켜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회전시키면 되니까. 자, 요거 말풍선도 선택했더니 이렇게 보여지죠. 이동되죠. 바운딩 박스에 맞춰서 저와 같이 조절을 할 수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PSD 파일을 여러 가지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책에 뒷장에랑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확인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애니메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프리미어에서도 똑같이 강아지 뛰어다니는 애 찾으셔서 작업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영상 찍으실 때 그 이렇게 쫘라락 찍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자, 다시 마지막으로 더블 클릭 하면 위에 시퀀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하실 때 선생님 이게 이상해요.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영상 이름을 뒤에 1, 2, 3을 붙여요. 그러면 얘 시퀀스로 기본 인식을 해요. 자, 시퀀스를 선택하고요. 제일 첫 번째 거 PNG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PNG 시퀀스라고 저와 같이 나와요. 체크가 돼, 옵션이.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요, 얘가. 확인돼요? 시퀀스 들어가서 첫 번째 거 영상 클립만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 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PNG 시퀀스가 체크가 안 되시면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자, 밑에 크리에이트 컴포지션이 있죠. 얘들을 컴포지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서 여기까지 됐나요? 임포트 하세요. 되셨죠? 자, 얘는 어디에다가 하냐면 아까 여기 푸티지 위에다가 하나 해볼까요? 얘 푸티지 위에다가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놔봐요. 드래그해서 밑에다가 놔두시면 돼요. 됐는가요? 요거 위에 PSD는 될 키로 지우세요. 자, 시퀀스로 하나하나 가져오신다는 건 여기에서 3초까지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뜻이에요. 스페이스바 해주시면 요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요게 지금 3초까지 와 있는 애예요. 시퀀스가 아까 보면 저희가 소스 자료 가져오신 위치에서 보시잖아요. 시퀀스를 클릭해서 보면 얘네가 지금 89번까지 이렇게 와 있네요. 그래서 89번 거의 90번까지 가 있는 거라 1프레임씩 해서 저희가 90프레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돼요? 자, 그러면 얘를 플레이를 했더니 여러분, 저는 3초까지만 하고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얘 10초까지 계속 가죠. 이게 지금 작업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얘네 위치 값을, 자, 이 레이어의 끝 위치에 작업을 하고 싶어서 시작은 I, in out이에요. 종료 out이어서 O. 그러면 in out 하면 여기에 종료 부분에 저와 같이 가요. 요거 타임 바가. 자, 저는 여기에서 영상 클립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얘네 모양 하나 있죠. 얘가 워크 에리어 엔드 값이거든요. 요거 찾으셨나요?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가져오시는 방법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그러면 앞에서 다시 홈해서 스페이스바를 해주시면 얘네 안에서만 계속 애니메이션이 돌아요. 이 아웃이 안 먹. 자, 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시죠? 자, 밑에 제일 첫 번째 거 익스펜드가 제 거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클릭해봐요. 그럼 숨겨지는 거 확인되시나요? 요거 익스펜드 보이기 숨기기 클릭. 여기 중간에 있는 얘네들을 보이기 숨기기를 해주는 거예요. 클릭.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퍼 컨트롤인데 클릭해봐요. 어서 낯익은 애들이지 않아요? 트랙 매트. 그리고 여기에서 모드 클릭해서 보면 블렌드 모드. 그래서 기능이 레이어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기 숨기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만 그래서 확장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세 번째 거는 in out duration 그 스트레치 패널인데 이건 속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in out 이거 위치에서 보실 수 있고, 듀레이션은 속도, 스트레치는 저와 같이 이제 100%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냥 그 원래 속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치도 이용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냥 이렇게 정지된 화면에서 많이 쓰지는 않고 동영상 우리가 속도 조절하실 때 있죠.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스트레치 부분을 클릭해서 해제하세요. 자, 요거는 렌더. 클릭해서 보면 렌더링 했을 때 시간, 타임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솔직히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렌더 패널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혹시 저처럼 페어런트 앤 링크 있나요?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죠. 얘네들은 각각의 컬럼이라고 해요. 우리가 컬럼 위에서 페어런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봐요. 얘는 여기에서만 보이게 해주실 수 있는데 컬럼스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얘네를 뭘 보이게 할 건지, 요거 레이블은 이거 이름이라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페어런트 앤 링크를 지금은 쓰지 않을 거니까 체크 해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와 같이 이름만 나옵니다. 얘네 이렇게 위에 올리시면 레이블 해서 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잠금, 그죠? 여기 지금 비디오, 오디오 해서 있고,
얘네도 지금 사운드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보이기 숨기기 이용해서 쓰실 수 있으시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색상이에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레이어를 컬러를 조절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카 부분에 내가 색깔을 시안으로 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레이어 순서. 얘네는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배우셨던 레이어하고 동일하죠. 동일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일 아래에 있는 게 레이어 제일 하단에 가서 있는 거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얘네들을 클릭을 했어요.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퍼티스에서 레이어가 저와 같이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와 포지션 뭐 이런 것들 확인되나요? 앵커 포인트 포지션. 여기에서도 스케일 이용해서 줄이시거나 요거 스케일 줄여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확인돼요? 여기에서 이펙트 컨트롤은 주로 언제 쓰시냐면 이펙트 쓰실 때 여기 효과. 얘는 우리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보통 여기에서 사용을 하지 이펙트 컨트롤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타임라인에 있는 확장 축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서도 확대 축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트 휠 해주셔도 되고요. 알트 휠 하면 좌우로 해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확대 축소 키프레임 하실 수 있어요. 확인되나요? 그래서 얘네들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구나 보시면 되고, 자, 우리 61페이지 가십시다. 아까 레이어 이동하시는 거 페이지 61 아주 원시적인 얘기 그거거든요. 시간차를 두고요. 번호가 나오게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포토샵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포토샵이 아니고 에펙에서. 프리미어에서는 그 클립을 조금씩 하나씩 순서해서 하셔도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프리미어는 영상 편집용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해서 얘는 책 자료의 챕터 3에 있어요. 찾았나요? 요거 레이어 워크인 것 같아요. 자, 레이어 워크를 선택을 하고 PSD.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이제 책 예제로 주는 걸 보면 얘네들은 지금 버전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거 23버전에서 하실 수 있는 거라, 에펙은 여러분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 건 열 수 있는데 반대는 안 돼요. 일러하고 동일해요. 하위 버전에서 상위 거 못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25로 작업을 하면 22, 23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23건은 모두 다 위에 있는 상위 버전에서 열어서 작업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레이어 워크 선택해서 임포트를 하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 포토샵은 거의 이걸로 와요. 레이어 컴포지션에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 밑에 걸로 체크해서 OK 하세요. 그러면 저와 같이 레이어 워크 컴포지션 만들어져 있죠. 더블 클릭 따닥 해봐요. 그러면 숫자 1, 2, 3, 4가 저와 같이 있어요. 근데 얘네 1, 2, 3, 4 조금 순서 정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레이어를 제일 바닥에 있는 건 배경인 것 같죠? 딱 봐도.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이동 안 할 거니까 잠가주세요. 얘한테는 조금 신기한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레이어 잠깐 잠금 해지하시고 여기 익스펜드를 하나 해봐요. 그러면 여기 납작한 애가 하나 있죠. 이렇게. 얘는 샤이라는 애예요. 클릭해봐. 그럼 애가 납작하게 눌러져요. 근데 눌러졌는데 변화가 없죠. 요거를 쓰려면 위에 있는 샤이를 쓰겠다는 걸 해주셔야 돼요.
샤이로 있는 애들을 숨기는 거예요. 클릭 해주면 밑에 있는 얘 없어지죠.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애들이 아니면 샤이로 숨겨서 많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어 작업하셔야 되는 애들만 나오니까 이 상태로 작업을 해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어요? 자, 1번. 그래서 1번에서 드래그를 한꺼번에 3개를 선택을 4개를 선택하세요. 1, 2, 3, 4. 그러면 정렬을 할 건데 우리가 그래서 아까 위에 정렬 펜을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자, 클릭해서 보시면 우리 컴프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죠? 컴포지션에 가운데 정렬, 홀리젠탈 센터, 버티칼 센터 해주시면 1, 2, 3, 4가 요렇게 저와 같이 가운데에 들어가요. 확인돼요? 1, 2, 3, 4 들어오죠? 자, 저는 카운트를 숫자 1, 2, 3, 4 해서 순차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숫자 2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레이어에서 얘를 따닥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뷰가 보여요. 이건 여러분이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수로 더블 클릭해서 선생님 얘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여기 레이어에서도 가끔씩 써야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레이어로 갔을 때도 밑에 패널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지금은 여기 컴프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컴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레이어는 불필요하면 그냥 X 해서 닫아주시면 돼요. 자, 저는 순차적으로 1, 2, 3, 4를 보이게 할 거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한꺼번에 4개를 다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우리 15프레임 정도에 배치를 해서 뒤로 이렇게 옮길게요. 되셨어요? 1초 간격으로 할까요, 여러분? 1초 간격으로.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거는 1초 15프레임에다가 해주시고 뒤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됐죠? 자, 이번에는 2초 12프레임. 자, 3번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얘를 뒤로 밀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시작 위치, 이 타임바의 위치에 맞춰서 레이어를 미는 게 가능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레이어 여기 있어. 저기에 프린트 드린 거예요. 시작 종료에 타임바에 맞추어 시작 위치 밀기 해주시는 게 단축키 왼쪽 대괄호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선택해서 왼쪽 대괄호 해주시면 이렇게 뒤로 쑥 밀려나요. 완전 편하죠? 3초 15프레임에 선택하고 4번을 왼쪽 대괄호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애예요. 자, 홈 누르시면 시작 위치에 갑니다. 스페이스바 눌러봐요. 1, 2, 3, 4 했는데 제가 예상한 건 1 해서 나왔다가 1이 없어져야 해요. 확인되시나요? 2 나오면 밑에 1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 2 나오는 이 위치에 숫자 2를 가보세요. 그럼 아까 이게 밀기가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라고 했죠. 자, 오른쪽 대괄호를 밀어보세요. 그랬더니 종료 위치는 맞기는 한데요, 여러분. 앞에 밀려서 잘리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밀려서 가는 거잖아요. 확인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가 밀려서 가는 거예요. 잘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네가 그 기능도 있어요. 자르기. 타임바에 맞추어 레이어 자르기. 자, 얘는 Alt를 누르시면 돼.
Alt 왼쪽 대괄호, Alt 오른쪽 대괄호 하시면 요거는 끝점을 자르는 거고 얘는 시작점을 자르는 거예요. 확인돼요? 우리는 끝점 잘라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Alt 오른쪽 대괄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린다고. 근데 요걸 한 칸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프레임 이동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에서는 좌우 해서 화살표를 하면 움직였잖아요. 1프레임씩. 그런데 얘는 조금 복잡해. 페이지 다운 해가지고 컨트롤 오른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해줘봐요. 여기에서 한 칸 앞에서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Alt 오른쪽 대괄호 해주시면 얘는 한 칸 앞에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도 잘라 주실 수 있겠죠. 3번도 클립을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컨트롤 왼쪽 대괄호 한 칸 앞에서 자르시면 돼요. Alt 오른쪽 대괄호 해서 땅 잘라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3번도 해주실 수 있죠. 자, 얘는 4초 15프레임 14프레임 선택해서 Alt 오른쪽 대괄호 해주시면 저와 같이 돼요. 자, 저희는 딱 여기까지 5초까지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워크 에리어를 앞으로 당겨 주실 수 있다라고 했죠. 혹은 N 해주시면 돼요. N 해주면 저와 같이 이렇게 5초의 애니메이션이 끝나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보세요. 위치와 종료 위치에 키프레임을 해주시면 저와 같이 택시가 뭉 지나가요. 자, 이게 너무 길지요,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컴포지션 들어가세요. 요거 지금 선택을 하고 얘네 택시를 선택을 하고 컴포지션에 컴포지션 세팅을 들어가 보십시오. 됐습니까? 얘를 너무 길어요. 듀레이션을 150으로 하세요. 150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습니까? 크기 조절을 할 거예요. 자, 요거는 더블 클릭해서 해피 벌스데이 생일 축하. 생일 축하 PSD 열어주세요. 됐나요? 자, 임포트. 오케이 하시고. 자, 생일 축하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까 150으로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는 150이요. 다음 거부터는. 됐어요? 자, 얘는 케이크가 작아지면서 커져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시작 위치에 얘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에서 해주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키프레임 위치는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케이크에서 그냥 직접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스케일은 단축키가 S. 됐어요? 자, 시작 위치에 스케일을 선택을 하고요. 스탑워치 클릭하세요. 애니메이션 하시려면 무조건 키프레임이 들어가야 하니까. 자, 저는 0 할게요. 되셨습니까? 자, 30프레임 가서 30프레임에 가서 120%를 할게요. 150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50. 됐어요? 그리고 나서 40프레임에 가서 다시 100%. 그러면 커졌다가 작아져요. 확인할까요? 홈 눌러서 이런 식으로. 뭐 작아지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커지게 하셔도 되고 자율입니다. 저는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케이크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우리 해피 벌스데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텍스트 어디에서 나오게 할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도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도 되고, 텍스트는 뭘로 할 거냐면 포지션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자, 이번엔 회전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회전은 나침반 해서 임포트 해주세요. 나침반 됐어요? 자, 나침반 컴포지션 더블 클릭하시면 중심축 지금 자침이 움직이면 될 것 같죠? 자, 자침 선택하고 레이어 됐나요? 자침 선택을 해서 스케일을 할 거니까, 스케일이 아니고 로테이션이니까 R 해주시면 돼요. 로테이션 됐어요? 자, 시작은 무조건 스탑워치 클릭이에요. 자, 우리 1초에 한 바퀴 돌기 할까요? 그러면 각도를 360 되셨죠? 그러면 홈 눌러서 스페이스바 이렇게, 제가 30초에 한 번만 해놨기 때문에요. 한 바퀴만 돌고 땡이에요. 확인되셔요? 자, 할로윈 오케이 해서 열어주세요. 할로윈. 자, 더블 클릭. 자, 할로윈은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라고 해서 0에서 100%를 할 거예요. 자, 유령 선택하고, 자, 오퍼시티는 여러분 T예요. T 해주시면 오퍼시티 보이시죠? 자, 처음에 오퍼시티를 체크, 스탑워치 클릭하시고 0%. 자, 서서히 생기게 할까? 50프레임 정도에 100% 할까요? 100. 그러면 0에서 100이니까 스페이스바 해서 이렇게 서서히 생기게 됐죠? 저는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스케일도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유령을 선택을 해서 만약에 S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케일로만 바뀌어버려요. 오퍼시티 없어지고. 그래서 Shift를 눌러서 T 다시 해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 추가가 돼요. Shift. 그래서 처음 한 개만 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S나 뭐 T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 추가로 더 보이게 하시고 싶으면 Shift로 눌러서 우리가 그 키프레임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스케일도 체크해 주시고, 저는 0부터 하시는 것보다 시작 위치는 한 30 정도로 할게요. 됐어요? 저기 100%로 보여지는 위치에 가야 되니까 K 눌러주시면 되죠. 키프레임 이동이 JK라고 했어요. 확인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스케일도 커져야 되니까 100%. 자, 다시 눌러볼까요? 이렇게 커지면서 점점 나와요. 여기에다 한 개를 뭐 하시면 돼요, 이제? 포지션. Shift P 해봐요. 자, 시작 위치에 포지션을 해 놓으시고, 자, 저는 여기 뒤에다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할게요. 자,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하십시다. 자, 50프레임 선택해서 이렇게 위로.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별로 무섭지는 않으나